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그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를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앞으로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서 사주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는 5만원권 지폐에 나오는 신사임당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갑자년 을의 월 병술일 정유시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갑을목 병정화 이렇게 해서 목생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주의 우선 천간의 상을 보면은 목화통명하는, 즉 나무 키우는 사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교육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상에 불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화통명하기 때문에 머리 또한 비상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 또한 보면은 유술해자 이렇게 해서 유술, 근국을 이루고 해자, 수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금생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 전체의 기와 상을 보면은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힘없이 흐른다는 주류 무채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기가 막힘없이 흐른다는 것은 사주가 막다는 얘기고, 막다는 얘기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에서 천간을 보면은 목생화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나 대중으로부터 항상 이쁨, 존경,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지 또한 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순환 상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간지지가, 천간은 천간대로 목생화로 흐르고 지지는 지지대로 이 기세가 금생수하여 이렇게 순환 상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기가 끊임없이 맑고 귀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글자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빠짐도 없이 가벌병정 이렇게 여기는 또 유술해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이렇게 갖추기란 아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별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상으로 보면은 나무를 키우고 지지의 기세를 보면은 금수 기운이 강한 것입니다. 특히 월령을 덕한 해수, 자수 이 수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의 전체 기운은 수에서 목으로, 목에서 화로, 토로, 금으로 해서 오행이 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사임당을 현모양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 교육의 이 기의 흐름이, 기상의 흐름이 화생토로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고 내 일주가 병술이 일주인데 이 술 중에는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술 중에는 신정무 이렇게 이 사주에서 내 병화는
신금과는 병신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암합을 한다는 것은 이 신금은 금생수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 정밀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것에 마음이 아주 집착과 예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금생수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에 대한 내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별이 수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월령을 득한 해수와 또 자화는 해자, 수, 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사주에서 강하다는 것은 그 사주의 전체에서는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별, 이 사주에서 수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길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편에 대한 기대도 또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또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병신합이 되면 금생수를 잘 안 나기 때문에 내조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모양처라는 말은 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현모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의 일지의 술중에 무토는 자식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정화는 이 사주의 이 급제가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자식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식의 별이 수의 나쁜 기운을, 흉한 기운을 토구수로 해서 그걸 견제하고 조절하고 억제해 줄 수 있는 기운이 무토인 것입니다. 여자 사주에 이렇게 식신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자가 스치기만 해도 아이가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자녀가 7명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자리고 배우자 자리고 내 몸에 혹은 여자로 치면 자궁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식신이 그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식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또 올인하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수의 흉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좋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임당은 그 7명의 자녀를 두고 그 7명 자녀가 아주 재주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율곡이라는 시대에 아주 걸출한 미를 배출했던 것입니다. 이 병줄 위주를 이렇게 보면 역시 남편의 내조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혐오였던 것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이 사주에 그 신사임당은 19세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으로는 서울에 사는 이원수라는 남자, 그 당시에 3살의 연상인 22세의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령대로 봐서는 남자가 가짜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보통 25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은 가짜가
남편으로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갑자를 들여다보면은 갑목은 자수라는 욕지에 도화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한량이었고 또 바람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주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전생의 인연으로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이별을 하든 사이별을 하든 인연이 길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죽든 아니면은 이별을 하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이혼이라는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이별보다도 사이별이 많았던 것입니다. 진사인당은 이 사주에서 이 많은 간목, 을목, 해중의 간목 이것이 다 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전반기 이 시절 보통 월주까지는 40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풍조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이 목은 오곡백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 하면은 원래 과급금을 하는 이유가 돈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물상으로 보면 이 사주에는 이 목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식량 자원이 무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석이 많아도 내가 먹고 살려면 식량이 풍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 간목, 을목, 해중의 간목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목이 많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거고 진사인당은 바로 금수저 일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집이 강릉 오죽헌에 아주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하인을 한 20명 가까이 그었다고 하니 그 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이 거의 4만 평을 넘었다 하니 풍족한 생활의 혜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운의 흐름을 봐도 갑술이기 때문에 목화토 이 사주에서는 바로 나무 키우는 사주 오곡백과를 키우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병화, 태양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난 시가 겨울이기 때문에 정화도 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목화로 해서 특히 목화가 발달된 사람은 인문학에 특히 자연계보다도 인문학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연지에 이렇게 편인을 두었다는 것은 예측에 이익이 소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사인당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특히 예천은 그 중에서도 목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화는 시각적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목화 기운이 발달하면 그림을 잘 그리고 금수의 기운이 발달하면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영감이나 박자나 이런 걸 잘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인당은 녹화의 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인문학적 그리고 시와 그림이 아주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어렸을 적에 그 유명한 조선시대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보고 아주 감명을 받고 그로부터 초기에는 산토화를 그리다가 차츰 갈수록 자기 주변에 있는 무슨 포도라든지 가지라든지 벌레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서 그 솜씨, 그 재능이 아주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서울까지, 한양까지 소문이 나서 당대의 최고 화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와 병수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의뢰라는 항상 이 중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사인당은 19세에 결혼을 했지만 친정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초기부터 이 부모가 김사인당을 위해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갑자는 서울에 있는 남자였고 병술은 김사인당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릉에서 1년에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술과 자는 이렇게 중간에 이가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은 이노술 화운동을 하고 자는 심장이 수운동을 하니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에서 서울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남편 이원수는 자기 부모와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사에 거의 하지 않았는 20년 가까이 거의 나중에 시부모가 죽고 난 뒤에 남편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김사인당이 강릉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문제는 김사인당이 운을 보면은 갑술은 아주 결혼 전에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목장과 하생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19세부터는 대유 대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기운의 사주는 이 가을철로 들어가면 금기운이 강해지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는 벌목을 하고 나무를 자르게 되고 나무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 임신 이 대운 동안에는 금기운이 강해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사인당은 결혼을 해서 친정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결코 편하지 않았고 서울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나무 기운을 사주는 금운에는 아무튼 하강을 쇠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 병정에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큰 쇠락은 없지만 아무튼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다. 이렇게 신유는 화급금을 하는 이 금운이기 때문에 금운에는 좌우원, 재운에는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김사인당은 원래 금수저로서 친정에서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운이 흐르면 스트레스는 받을지라도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그림 한 점을 팔면 살을 한가마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재능을 팔았어. 또 이런 자기의 재물을 아주
잘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자녀를 다 예능이 출중한 그런 아이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임신 때문에 아마 신사임당은 이율곡을 늦게 낳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임신 때문에 아이를 이율곡을 낳았지 않느냐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병화가 임을 만나면은 그야말로 바다에 태양이 비치면은 바닷물이 반짝이는 강의 상명을 이루고 또 이렇게 금은 신유를 해서 아주 비가 금생을 해서 비가 잘 흐르기 때문에 출중한 시대의 이율곡을 이때 다음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미대운에 들어가면은 이 신금이 목을 하나씩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을신충해서 그야말로 목생화, 이 사주에서 을목의 을해가 바로 이율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술이는 목이 바로 자식인 것입니다. 이 수토,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것은 자통에서는 수토로 보지만 월상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갑자, 을해가 바로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을목, 을해는 바로 이율곡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해는 천문승인 것입니다. 이 천문승이 술해해서 목생화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마와 아주 수레합하고 의경해서 멋진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곡은 엄마가 목생화, 나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기대였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진로를 엄마가 지도해주고 코치해주었던 것입니다. 율곡의 뛰어난 것은 바로 을병조합과 수레의 천문의 조합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앞에 갑자가 남편의 자리였는데, 남편인데, 이 남편도 이율곡의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간목의 장생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 이원주는 과거 시험을 본 적도 없고 볼 용기도 실력도 없었지만은 율곡은 13살 때 과거 장흥급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율곡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간목이 여기에 장성을 두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 완전 불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주가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 역시 정화는 위에서 장생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창의 별에도 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문곡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주 뛰어난 예천가가 많고 머리가 이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는 그야말로 정신력이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강아지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여기가 총명하고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던 것은 이 시주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주는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강과 길을 그리고 있는 사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맑고 귀하고 좋은 사주이지만은 이 신미 때문에 이러면은 바로 이 미는 술미 힘이 되고 힘이 되면서
바로 이 병술의 이 술이 병의 묘지이고 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술유형으로 바로 문이 열리면, 즉 무덤이 열리면 이 술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 신미 때문에 술유형으로 병의 문이 열리면서 영화가 술로 빠져듭니다. 무덤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48세 나이에 신미대원 말에 세상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싸움이 또 인맥이 이렇게 여름 봄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 운기가 계속 좋은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죽어서 더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 중에서도 최고인 5만원권에 바로 이 사인단 이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은 지금 귀한 사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처럼 유튜브 영상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